식민시대를 벗어난 기쁨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활로모색이 절실하던 해방 직후 한반도 남단 신안군 비금도에 한 청년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리 마을에 대대로 해왔던 화렴과 목화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하던 차, 저는 중국에서 천연 연밭에 눈을 띄게 되었습니다. 하여 마침 평양에서 체험 기술을 배워 돌아온 우리 산만이와 함께 우리 섬에서도 소금을 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고 천연 연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마을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마을을 부자 마을로 만들 유일한 길입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천연연밭, 즉 천일염전이 새시대의 대안이라 역설하는 30살 남짓의 청년. 그는 비금 출신 사업가 손봉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천일염전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이 사람은 평양 귀성염전에서 기술을 습득한 박삼만입니다. 손봉훈과 박삼만, 그리고 그들 두 청년의 눈빛에서 가능성을 본 비금도 사람들. 이들은 온몸을 던져 뻘밭을 소금밭으로 일궈냅니다. 변변한 장비조차 없이 오로지 비금도 사람들의 땀과 의지로 만든 염전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조성한 염전이 아닌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낸 희망의 소금밭이었습니다. 무릇 소금은 백성이 늘 먹어야 하는 것이다. 오곡이 있어도 맨밥을 먹을 순 없고, 비록 여러 가지 나물이 있어도 나물을 그냥 절일 순 없다.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미 간절하니 국가의 권장이 당연히 후하여야 할 터인데, 한나라 이후로부터 소금에 대한 행정을 까다롭게 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천적 지식인 다산 정약용은 그의 대표 저작 경세유표를 통해 지방마다 들쭉날쭉한 소금세 제도를 통일하고 징수량을 공평하게 조절하는 평밀의 개혁론을 주장합니다. 소금에 대한 대학자의 관심, 이를 통해 우리는 백성의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소금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과 경제의 필수 요건이었던 소금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산해 왔을까요?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전통적 소금 생산법은 화염이었습니다. 질박한 토기에 바닷물을 담은 뒤 불로 끓여 소금을 채취하는 화염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소금 제조법이었죠.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소금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인천에 밀수입된 값싼 천국 소금은 꽃소금으로 재가공되어 시장을 주름잡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소금의 수급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러일 전쟁 직후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선에 소금 전매 제도를 실시한 때문입니다. 임자가 따로 없는 갯벌을 염전으로 만들고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대량으로 천일염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천일염전이 바로 인천 주안염전. 이는 전통 화염 방식이 아닌 천일제염법으로 조선의 염업이 재편되는 신호탄이 됩니다. 주안염전의 성공 이후 일제는 경기 이북과 평안남도 광양만 일대에 대규모 염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간행한 조선 전매사에 의하면 1910년 우리나라 소금 생산은 인천 지역이 19%, 신안 지역이 37%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의 기록은 달라집니다. 인천은 당시 전국 소금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15만 톤을 생산해냅니다. 전통적 소금 생산지인 신안 지역이 여전히 화염을 고수한 반면 인천 일원은 천일염전으로 생산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된 서해안 천일염은 일본 본토로 실려갑니다. 소금 공출의 편의를 위해 일제는 1937년 수원 인천 간 열차를 개통합니다. 사람들은 이 수인선 열차를 소금 열차라 불렀습니다. 화염의 시대가 끝나가고 일제가 소금을 독점하던 이때 신안 비금도에서 대대로 화염업을 해온 손봉우는 변화된 시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청년 사업가였던 손봉우는 당시 섬에서 나는 목화를 내다 파는 무역업에도 손을 대고 있었는데 목화 판매업 역시 미국산 화학섬유 나일론의 출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참에 다 팔아야 할 것인데 걱정일세. 그 미국에서 나일론이라는 옷감이 개발되었다는데 이러다가 우리 목화도 다 헐값이 넘어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나게 생겼다니까. 사람님의 거미줄 주게 생겼어. 어서 서둘러 가세. 배 시간 놓치겠네. 그래, 어서 가세.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차에 목화장사차 만주 도문에 들렀던 봉훈 일행은 바닷가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천일염 생산 장면이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오? 이것이 소금 아니오? 소금? 아니 뭔 소금을 밭에서 만든가? 가만. 뻘바닥 위에서 물을 말려갖고 소금을 뜬다고? 저거 수확량이 솔솔 나겠는데? 저거요. 바로 저것이요. 이제 화렴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것이 하늘이 내린 보물이구만. 요것만 있으면 우리도 다 잘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요. 요것이. 기술만 익힌다면 대량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한 천일염전. 천일염전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청년 사업가 손봉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만나는 벅찬 순간이었죠. 실제로 당시 비금도 청년들은 염전 확장으로 일손이 부족했던 평양 지역 염전에 일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봉훈의 오촌 조카인 박삼만 역시 일찌감치 평양 귀성염전에서 일을 하던 중 천일염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훗날 우리나라 천일염 개척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란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서 말입니다.
1943년 중국 생활을 마친 손봉호는 희망의 부프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금을 들여 염전 축조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도 사들였습니다. 마침 평양염전에서 일하는 경험을 가진 고향 지인들과 함께 손봉호는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이, 이쪽으로 와, 여기로. 아이 뻘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는가? 여기가 딱 높아야 물이 그만큼 채워지지. 물을 더 꽉꽉 채워야 될게. 아 그럼 이쪽 쪽을 잘 쳐야 되겠구만. 그래요. 그러고 손으로 했어, 손으로. 알았네. 눈으로만 보았던 염전을 비금 앞바다에 만드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봉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소금을 만들어 온 비금에 반드시 새로운 소금의 시대를 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네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닐세 그려? 뭐 자네 얼굴 뭐 사람 얼굴이고? 이 사람이 소금만 말하고 있어. 뭐 참... 어야 하세. (1946년) 때요. 1946년. 예, 해방지구요. 예. 해방돼서 뭐 할 것도 없고 함께 자 봉훈 씨가 우리가 염전 한번 개념 삼아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보자 해서 이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중국서 저 그냥 중국은 저 그 앞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저 박계남 씨, 유강윤 씨 모두 그 평양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게 있을 게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배워갖고 그분들은 저 강윤 씨도 무식이고 이제 그러기 줄래 손봉호 씨는 상당히 영리한 분이라 이제 축조 기술도 배우고 재련 기술도 배웠습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달하던 1944년 일제의 강제징병을 피하기 위해 청년들이 모두 몸을 피하고 있던 때에도 손봉호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마당에 염전 모형을 만들어 놓고 물의 이동 경로를 살피며 연판의 숫자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해방을 코앞에 둔 1945년 봄, 마을 이장일까지 맡아보던 손봉호는 봄이 오자마자 다시 마을 앞 콧섬으로 나가 연판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실패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비금도 환경에 맞는 연판을 만드는 데 골몰합니다. 그러던 그해 5월, 손봉훈의 염전 개발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됩니다. 형님, 일전에 평양 갔던 상만이 왔단디 알고 계시오? 뭐시오? 언제? 그 몸은 괜찮다든가? 말도 마시오. 쎄빠지게 혔다 안 와요.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디 편하게 일하게 했겠어요? 모르긴 여도 몸 한 군데는 상했을 것이오. 그래. 그러면 지금 산만이 집에 있는가? 왜요? 가보시게요? 가봐야지. 내가 일전에 중국서 보고 배운 연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산만이가 소금을 맹그다 왔으니까 보고 배운 것이 많을 거 아니야. 물어볼 말도 있고 또 이참에 회포도 불 겸 내 술 한잔 해야 쓰겠네. 아이고 형님 가만 계시오. 내가 후딱 가서 산만이 보고 오라갈란게. 그래요? 예. 그럴란가? 예. 그래요 그만. 예.
아재! 평양 염전에서 돌아온 손봉훈의 오촌 조카 박삼만은 자신을 찾는 손봉훈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산만이 아니여. 아이고 고생했다. 예, 아재. 그려 왔단 야근은 들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그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이, 고생은 뭔 고생이다요. 아, 그래도 아재가 걱정해준 덕분에 여러코로 몸 건강하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려 정말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자, 내 술 한 잔 바꿔라. 예, 예. 그려 그곳 연마대전은 어쨌더냐? 아휴, 말도 마십시오.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 대파질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더라니까요.